안녕하세요. 봉천동의 현인 봉현이 형입니다. 오늘은 원더케이 하드 월렛 퀵 가이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원더케이 하드 월렛을 구입하고 사용해 주셨는데요. 제가 정말 감사하고 또 자부심을 갖는 건 단 한 건의 해킹 사례가 없었고, 또 추가로 단 한 건의 고객 실수로 디지털 자산을 손해본 사례조차 접수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지갑을 사용해 봤는데, 지갑의 투명성 그리고 보안성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사용자가 이 모든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지하고 활용해야 사고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4시간 가까운 영상을 이제 제공을 드렸었는데요. 그 영상에서 일부 블루 월렛이나 넌척 어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된 것들이 있어서 최신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좀 반복하실 수 있도록 필수 개념만 따로 집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인데요. 오늘 실습은 경량화 모델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디바이스를 검증하고 그다음에 검증용 니모닉을 생성하고 이안콜먼 사이트 활용해서 검증할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내가 사용할 니모닉을 생성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패스 프레이즈 개념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고 블루 월렛 연결하는 것, 런처 월렛 연결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및 FAQ, 자주 하시는 질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영상은 제가 기존 나만의 비트코인 지갑 만들기 영상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번 퀵 가이드 영상에서는 니모닉을 생성하고 연결하는 것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량화 모델을 가지고 진행할 건데요. 경량화 모델과 기존의 원더케이 스탠다드 모델의 차이점이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이 외관이 스틸이 아니라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카메라 스펙이 조금 다르긴 한데 QR 코드를 인식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충전 단자, 전원을 공급하는 이 단자가 기존의 C 타입에서 마이크로 USB, 기존 5핀 타입으로 이제 변경이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터치 감도 역시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최신 펌웨어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위에 물리적인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의 기능이 좀 상이합니다. 이 K2 버튼 같은 경우는 재부팅 기능이고요. K1 같은 경우는 이동할 때 쓰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제품은 터치 스크린만 활용하셔야 되고, 기존 스탠다드 모델은 이 2개 버튼까지도 활용하실 수 있다. 네, 차이점은 이 정도고요. 백업 용도로 구입하실 분들 또는 해외에 나갈 때 이제 좀 가볍게 외부에 들고 다닐 때 쓰실 분들은 이 경량화 모델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동일하게 디바이스의 뒷면을 개방해서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SK통신 사태와 마찬가지로 현재 모든 통신 장치가 있는 전자기기는 언제나 해커 백도어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멀웨어나 백도어가 심어져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해당 디바이스에 통신 장치가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그걸 사용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원더케이 하드 월렛 특히 경량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투명 플라스틱을 통해서 눈으로도 직접 볼 수 있고 개방을 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거 봐도 모르겠어 라고 하신다면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과 동일한 부품인지만 확인하셔도 충분하고요. 혹시라도 이 디바이스에 통신 장치가 들어있다면 그 자체로 범죄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분해를 완료했고요. 기본적인 부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면에는 카메라가 보이고요. 이 왼쪽은 SD 카드 슬롯입니다. 이 카메라 줄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요 뒤에 있는 게 바로 K210 칩이라고 이 디바이스의 CPU, 컴퓨터의 CPU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전원도 공급받고 데이터도 공급받을 수 있는 USB 단자고요. 이건 엑스트라 시리얼 포트인데 다른 외부와 소통할 때 활용하는데, 원더케이 같은 경우 특히 비트코인 지갑으로 쓸 때는 이건 활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11번이 CH340 칩인데 이건 내부의 소통을 할 때 변환해 주는 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다른 부품 통신 장치, 블루투스나 NFC, 와이파이 모듈 같은 것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다시 조립을 완료했고요. 이제 전원을 공급해서 디바이스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배터리를 구입하신 분들께는 제가 이 변환 커넥터를 제공해 드렸는데요. 이 변환 커넥터를 연결하고 이 제품의 윗부분에 연결을 해주면 네, 이렇게 전원이 공급되면서 제품이 켜집니다. 지금 화면이 좀 부자연스럽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설정을 통해서 반대로 바꿔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게 터치 한 손으로 했을 때 좀 편해 가지고 이 상태로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비트코인 개인키, 흔히 말하는 12자리 또는 24자리 니모닉 단어를 생성을 할 건데요. 이 디바이스에 통신 장치는 없지만 혹시라도 이 디바이스에서 임의로 세팅한 값을 불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증을 먼저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코드를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원더케이 하드 월렛의 크럭스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코드를 직접 보실 수도 있지만 코드를 다루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보통은 다른 검증 사이트를 통해서 교차 검증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안 콜먼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는 편인데요. 이안 콜먼 사이트 역시 오픈 소스고 많은 비트코이너 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검증을 위해서 검증용 니모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더케이 하드 월렛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니모닉 생성을 지원하는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은 인간의 어떤 의지나 패턴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이 물리적인 주사위를 통해서 니모닉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주사위를 통해서 연습용, 테스트용 니모닉을 생성하고 그 테스트한 값이 이안 콜먼 다른 사이트랑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실제 사용할 니모닉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영상을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선 원더케이 하드 월렛에서 두 번째에 있는 새로운 니모닉을 눌러주시면 카메라 니모닉 단어 입력이 있는데 그 아래 세 번째 일반 주사위를 눌러줍니다. 일반 주사위에서 12단어로 할 건지 24단어로 할 건지를 이제 선택하셔야 되는데 수학적으로는 24단어가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선호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24개 단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니모닉을 생성하려면 주사위를 최소 99번 굴리십시오. 저는 100번을 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눌러주고요. 여기에 이제 주사위를 실제 굴려서 나온 값을 입력하고요. 그 값을 통해서 이안 콜먼에 동일하게 입력해서 같은 니모닉을 불러주는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교차로 검증하는 거고 이것은 절대로 실제 니모닉으로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이 기기에서 제대로 된 니모닉을 불러주는지 검증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 주사위 5개를 총 20번 던져서 100개의 숫자를 가지고 니모닉을 만들고 그 동일한 100개의 숫자를 다른 사이트 이안 콜먼에도 입력해서 동일한 니모닉을 불러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개의 숫자를 만들었고요. 이 숫자는 절대로 타인에게 공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은 연습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린 거고요. 이 숫자를 이제 원더케이 하드 월렛에 직접 입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100개의 숫자를 원더케이 하드 월렛에 입력을 완료했고요. 다 하신 분들은 선택을 눌러 주시고 주사위 숫자를 확인하시고 이 두 번째 전문가를 위한 통계를 한번 눌러 보시면 주사위 값이 1, 2, 3, 4, 5, 6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로 특정 숫자를 많이 넣을 경우에 이 패턴이 감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100개 이상의 숫자를 주사위 숫자를 더 입력하셔 가지고 최대한 균일한 분포를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니모닉이 생성이 되고요. 이걸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검증용이기 때문에 우선 포스트잇에 받아 적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용으로 만든 니모닉 24자리를 다 받아 적었고요. 이제 선택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만든 이 주사위 숫자랑 니모닉 24개 단어는 테스트용,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에서 제대로 된 니모닉을 불러주는지 조금 쉽게 교차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라서 이걸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할 거지만 이후에 실제로 니모닉을 만들 때는 절대로 인터넷에 니모닉 단어를 연결하시거나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니모닉이 정상적으로 생성됐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이안 콜먼이라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ancoleman.io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요. 참고차 말씀드리면 꼭 이안 콜먼이 아닌 다른 검증 사이트를 확인하셔 가지고 교차 검증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오픈 소스의 이안 콜먼을 오랜 시간 활용해 왔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서 사용하는 거지 꼭 이것만 교차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 사이트를 눌러 주시고요. 이쪽에 Show Entropy Details라고 있는데 이 왼쪽을 클릭해 주시면 화면이 바뀌고 여기 엔트로피 값에다가 우선 여러분들이 임의로 주사위를 굴려서 만든 숫자 100개, 숫자 100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요. 오른쪽에 보시면 헥스가 있는데 이걸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Use Raw Entropy에서 24개 단어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 BIP39 니모닉을 확인하시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일한 니모닉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차 검증을 통해서 원더케이 하드 월렛에서 불러주는 니모닉이 투명하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주사위 100개를 굴려서 제가 사용할 니모닉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안 콜먼 사이트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닫기를 눌러주고요. 지금부터 다시 주사위를 굴려서 새로운 니모닉 24개 단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안 콜먼 사이트는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니모닉을 사용하셔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인터넷 장치가 없는 원더케이 하드 월렛에서 니모닉을 새로 만들어서 그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주사위를 100개를 다시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굴려서 만든 니모닉은 검증 없이 바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따로 종이에 적어두진 않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니모닉 눌러주시고 세 번째 일반 주사위 눌러주시고 24개 단어 눌러보겠습니다. 니모닉 생성을 위해서 99번 이상을 굴리라는 게 나오는데 저는 100개 입력하겠습니다. 예 눌러주고요. 마지막 5개. 네, 이렇게 100개의 숫자를 다시 입력을 했고요. 이건 절대로 인터넷 공간에 입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선택을 눌러주고 주사위 값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여기 전문가를 위한 통계, 두 번째 전문가를 위한 통계를 눌러주시면 네, 6개 1부터 6까지 숫자가 고르게 분포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터치해 주시고 또 터치해 주시면 24개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지금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활용할 니모닉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공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봉된 니모닉 카드에 기록을 하겠습니다. 1번부터 24까지 단어를 철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되고 처음에 단어를 잘못 적는 실수를 정말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24개 단어를 다 받아 적으신 다음에 반드시 더블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네, 확인을 다 했고요. 선택을 눌러주시면 지금 이 디바이스의 맨 위에 보시면 지문 모양의 그림이 있고 그 오른쪽에 숫자랑 영어 소문자로 8글자가 써 있는데 이걸 마스터 핑거 프린트라고 합니다. 이 니모닉의 고유 번호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아이디처럼 활용하는데 이 마스터 핑거 프린트도 오른쪽 위에 써줍니다. 네.
네. 이 마스터 핑거 프린트는 사실 외부에 공개가 되더라도 이걸 가지고 니모닉을 유추할 수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보안에 신경을 써 주시고, 니모닉과 패스프레이즈 등 여러 개를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스터 핑거 프린트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하나의 니모닉을 구분하기 위한 아이디라고 보시면 되고, 니모닉을 2개 쓰시는 분들은 마스터 핑거 프린트도 2개가 됩니다. 네, 다음은 니모닉을 저장하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모닉을 매번 24개 단어를 입력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게 조금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 디바이스에 암호화해서 저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드 사이너 같은 경우는 저장 기능을 제공하지 않지만, 원더케이 하드 월렛은 저장 기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사용자가 조금 더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는 있는데, 대신에 만약에 이 디바이스를 분실하게 될 경우 저장된 니모닉에 접근하려는 시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사용자분들께서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니모닉을 저장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그래도 저장하는 기능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계셔서 우선 여기서 소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대로 불러오기, 첫 번째 이대로 불러오기를 눌러 주시고요. 이대로 불러오기 맨 위에 보시면 니모닉 백업이라고 있습니다. 니모닉 백업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걸 암호화 후 저장, 두 번째에 암호화 후 저장을 눌러주겠습니다. 니모닉을 이 디바이스에 저장을 하는데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비밀번호를 걸어가지고 저장을 하는 겁니다.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 영어,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 문자, 특수 기호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저는 편의상 숫자 1, 2, 3, 4, 5, 6으로 일단 비밀번호를 설정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ABC를 한 번, 두 번 누르면 이제 숫자가 나오고요. 비밀번호를 1, 2, 3, 4, 5, 6 이렇게 저는 단순한 숫자로 저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저장을 하고요. 선택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계속하시겠습니까? 얘를 눌러주는데요. 이 니모닉에 별도 아이디를 지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이때 아니오라고 누르면 이 아이디가 마스터 핑거 프린터로 저장이 됩니다. 네, 처리 중이라고 나오고, 보시면 마스터 핑거 프린트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암호화된 니모닉을 다음 아이디와 함께 저장했습니다. 이 아이디가 마스터 핑거 프린터입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전원을 끈 다음에 다시 연결하고 니모닉을 불러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니모닉을 저장하지 않으신 분들은 맨 위에 니모닉 불러오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직접 입력을 누르시고 시드 문구를 누르시고 계속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고 1번부터 12번까지 단어를 입력하신 다음에 거기서 예 아니오가 나오는데 완료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오라고 누르면 13번째 단어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24개 단어를 입력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니모닉을 저장을 하신 분들은 니모닉 불러오기, 그다음 세 번째 저장 공간에서 불러오기를 누르시고 본인의 마스터 핑거 프린트를 확인하신 다음에 클릭하시고 비밀번호 입력. 저는 아까 1, 2, 3, 4, 5, 6이라고 넣었으니까 1, 2, 3, 4, 5, 6 이건 비밀번호입니다. 선택 눌러주시고 예 눌러주시면 이렇게 24개 니모닉이 나오고 선택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장하셔도 되고 저장하지 않고 매번 불러오기 통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은 패스프레이즈 2차 비밀번호의 역할을 해주는 패스프레이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초보자분들한테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개념도 꼭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니모닉만 입력을 해서 비트코인을 이동했을 경우에 이 니모닉 24개 단어가 탈취되면 그 즉시 다른 사람이 나의 비트코인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두 번째 비밀번호를 설정하는데 이걸 패스프레이즈라고 부릅니다. 우선 실제 패스프레이즈를 입력하면서 여러분들께 마스터 핑거 프린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니모닉을 불러오신 다음에 두 번째 칸에 패스프레이즈를 눌러주시고요. 패스프레이즈 입력 맨 위에 패스프레이즈 입력을 눌러주시고
이거는 두 번째 2차 비밀번호입니다. 니모닉을 불러오고 추가로 2차 비밀번호까지 설정을 해서 이 2차 비밀번호는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니모닉 24개 단어를 누군가 가져가더라도 이 2차 비밀번호를 모른다면 제 디지털 자산에 접근을 할 수가 없고, 제가 실제로 올해만 3건 정도의 비트코인 해킹 사건에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 3 가지 사건 모두 패스프레이즈가 없어서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니모닉 24 개가 탈취된 즉시 비트코인이 도난당한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프레이즈라는 것이 만약에 누군가 내 니모닉을 탈취했을 때는 2차 보안의 장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부해 보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이 패스프레이즈를 봉봉11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영어로 BONG라고 썼고요. ABC를 2번 눌러서 숫자 11. 그래서 이 패스프레이즈를 봉봉11 대소문자 반드시 구문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선택 누르겠습니다. 패스프레이즈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BONG 11 이렇게 설정을 했고 계속하시겠습니까? 예 눌렀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 맨 위에 마스터 핑거프린트가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 패스프레이즈에 이모티콘으로 눈 모양이 나오는데, 이러면 패스프레이즈가 입력된 지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마스터 핑거프린트를 이 니모닉 종이에 추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슬래시를 그었고 이 오른쪽에는 패스프레이즈가 입력됐을 때의 마스터 핑거프린트 8자리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저는 빨간색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패스프레이즈를 분실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허무하게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니모닉 24개 플러스 패스프레이즈 모두 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기억이 잘 안 난다면 다시 입력해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패스프레이즈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패스프레이즈 입력,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패스프레이즈를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마스터 핑거프린트가 기록한 것과 일치하게 나올 겁니다. 봉봉 12를 저는 다시 입력해 보겠습니다. 대소문자 반드시 구분해 주세요. 네, 봉봉 11 2차 비밀번호인 패스프레이즈를 입력했고 선택을 눌렀습니다. 예 눌러주고요. 지금 보시면 마스터 핑거프린트 맨 위에가 제가 기록한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패스프레이즈를 입력한 걸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패스프레이즈라는 건 2차 비밀번호고 이 디바이스에는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전원을 끄고 나면 패스프레이즈는 휘발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패스프레이즈는 매번 니모닉을 불러오고 추가로 패스프레이즈 입력을 통해서 한 번 더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해가 안 된다면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여러 차례 연습해 보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부터는 휴대폰을 활용해서 블루 월렛이랑 넌척 월렛을 에어갭 형태로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건 나만의 비트코인 지갑 만들기 영상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고, 이번 영상은 퀵 가이드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개념들이랑 연결하는 방법들, 세팅하는 방법들만 안내 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휴대폰에 블루 월렛이랑 넌척 월렛 두 가지를 다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애플 아이폰의 경우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 제가 다운로드 받는 링크는 아래 더보기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블루 월렛이랑 넌척 월렛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주셔야 되고요. 블루 월렛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테스트했던 지갑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플러스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임에는 원더K 경량화 모델 이렇게 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고 임포트 월렛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Scan or Import a File 이걸 눌러줄 건데요. 이걸 누르기에 앞서서 원더케이 하드 월렛을 통해서 QR 코드를 먼저 생성을 해줄 겁니다. 이거는 니모닉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엑스펍이라고 해가지고 나의 지갑 주소를 출력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원더케이 하드 월렛을 켜주시고요. 니모닉 불러오기부터 패스프레이즈 입력까지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장 공간에서 불러오고요. 비밀번호 입력을 해서 아까 제가 1, 2, 3, 4, 5, 6까지 눌렀고 선택을 누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24개의 니모닉을 우선 불러오고요. 선택 눌렀고 지금 보시면 패스프레이즈가 없음이라고 나오는데 패스프레이즈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 패스프레이즈를 누르고 맨 위 칸에 패스프레이즈 입력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패스프레이즈를 봉봉 11로 설정했기 때문에 네, 봉봉 11 숫자 11 눌러주고 선택. 예, 계속하시겠습니까? 눌러주시면 맨 위에 보시면 마스터 핑거프린트 8자리 지문 모양의 영어와 숫자 조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적어준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06C2217F 네, 일치하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불러오기를 먼저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엑스펍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엑스펍 내보내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엑스펍 QR 코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QR 코드가 생성이 되고요. 자, 이제 휴대폰을 들고 Scan or Import a File 이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해주고 카메라가 켜지면 지금 이 원더케이의 QR 코드를 인식을 해주고 자동으로 이렇게 지갑이 생성이 됩니다. 지금 경고 문구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Imported Watch Only라고 해서 검정색 바탕에 지갑이 생성이 됐는데 이걸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갑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거고요. 니모닉은 지금 통신장치가 연결되지 않은 이 원더케이 상태에만 있는 거고 여기에는 모든 주소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받을 때 또는 이제 보낼 때 쓸 수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엑스펍이라고 하는 이제 주소 정보만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지금 원더케이랑 이 블루 월렛이 같은 건지 확인할 때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점 3개 눌러주시고 여기 마스터 핑거프린트 뷰가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66C2217F라는 마스터 핑거프린트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원더케이에서 아까 입력하셨던 마스터 핑거프린트랑 일치하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요. 여기서 혹시라도 이제 같은 주소인지 검증을 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 눌러 주시고 이 리시브를 누르면 나의 비트코인 개인 지갑의 첫 번째 주소가 나오고요. BC1Q로 시작하는 네이티브 세그윗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지금 이 원더케이 디바이스에서 주소를 클릭을 해 주시고 주소 스캔하기 눌러 주시고 받기 눌러 주시고 지금 이 QR 코드를 인식을 하시면 네, 이 주소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클릭을 눌러 주시면 해당 주소가 이 지갑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겠습니까? 예, 눌러 주시면 유효한 주소라고 번역이 뜹니다. 제가 이전 버전 같은 경우는 이 번역에 오류가 조금 있었는데 이번 버전부터는 이 번역이 정확하게 적용이 됐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뒤로 가기 눌러 주시고 다시 뒤로 가기 눌러 주시고 바로 이어서 넌척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휴대폰에서 넌척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내 문구가 뜨는데 마지막 아래 보시면 Not Now 이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제가 앞에서도 테스트 때문에 지금 2개의 지갑을 만든 상태인데 세 번째 지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아래 보시면 여기 키가 있고요. 이 키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오른쪽 위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눌러주시고 여기서
제네릭 에어갭을 눌러줍니다. 제네릭 에어갭을 눌러주시고 컨티뉴 눌러주시고 여기에 키 네임을 원더케이 경량화라고 저는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키 스펙에는 QR을 눌러주시고요. 아까와 동일하게 원더케이에서 생성한 QR코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엑스펍 내보내기, 엑스펍 QR코드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QR코드를 인식을 하고요. 보시면 66C2217F 마스터 핑거프린트가 나오고 여기 애드 키를 눌러줍니다. 애드 키를 눌러주시면 이제 키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고 여기 던 눌러주시고요. 키는 지금 원더케이 경량화라고 해서 넌척에서는 마스터 핑거프린트가 아니라 XFP라고 나오는데 MFP랑 동일한 뜻입니다. 이 마스터 핑거프린트로 확인하시고 여기 홈에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커스텀 월렛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월렛 이름을 한 번 더 원더케이 경량화라고 하고 네이티브 세그윗을 클릭을 해주시고 컨티뉴 눌러주시고요. 원더케이 경량화 이 마스터 핑거프린트 일치하는 거 한 가지를 체크해 주시고 컨티뉴 눌러주시면 지갑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 한 번 더 마스터 핑거프린트 확인하시고 크리에이트 월렛을 눌러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갑이 생성이 됐고요. 여기 I will do this later 이건 저장하겠냐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무시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 비트코인 지갑 주소가 아까 블루 월렛과 동일한 게 생겼죠. 다시 뒤로 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원더케이 경량화라는 지갑이 생겼고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시브 버튼을 눌러보시고 지금 첫 번째 지갑 주소가 노출이 되는데요. 이 지갑 주소랑 블루 월렛의 지갑 주소를 같이 확인하셔도 되고요. 동일하게 원더케이 하드 월렛을 통해서 주소를 눌러주시고 주소 스캔하기 받기를 눌러주시고 이 QR을 인식을 한번 해보시면 바로 인식이 되고 확인 누르시면 해당 주소가 이 지갑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예 눌러주시고요. 유효한 주소라고 번역이 정상적으로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 블루 월렛과 넌척 월렛 두 가지를 통해서 한 가지의 지갑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모두 다 연결하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비트코인의 개인 키는 이 원더케이 하드 월렛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이 휴대폰에 있는 이 블루 월렛과 넌척은 이 개인 키에 해당하는 주소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받을 때는 실제로 원더케이는 필요가 없고 이 블루 월렛과 넌척 주소를 통해서 어떤 걸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받으시면 되고 추후에 내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출금할 때는 이 원더케이 하드 월렛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상세한 내용은 나만의 비트코인 지갑 만들기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선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절대로 방심하지 마시고 풀 영상을 보시면서 비트코인을 소액으로 주고받는 거 연습을 5회, 5회 이상 해보시고 패스프레이즈나 마스터 핑거프린트 개념도 충분히 숙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물량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이동하셔가지고 정말 안전하게 보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자주 하는 질문들 한번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원더케이 하드 월렛 관련해서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우선 전원 공급 관련해서 제가 어댑터를 지금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5V 2A 그러니까 약간의 저속으로 분류되는 보조 배터리를 활용해가지고 전원을 공급을 하셔야 됩니다. 보조 배터리가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어댑터를 통해서 직접 연결하기보다는 이렇게 보조 배터리를 꼭 활용해 주시고 동봉된 전용 케이블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C, 특히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에는 이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원더케이 기기를 분실하거나 또는 고장이 난 경우에는 새로운 원더케이 기기를 구입하셔가지고 기존에 생성한 니모니카 패스프레이즈를 입력하시면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원더케이 기기를 뭐 5년 뒤, 10년 뒤에 구입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HD 표준,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지갑 표준을 따르는 그 어떤 지갑, 뭐 콜드카드나 케이스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지갑들이 많이 있는데 제이드, 시드 사이너 등등등 대부분의 비트코인 지갑과는 니모니카 패스프레이즈 두 개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호환 여부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기 업데이트가 필요한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뭐 사실상 기기의 주요한 기능들은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의 규칙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기기 수명을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걸 연속으로 재생을 했을 때 대략 2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공장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았고, 만약에 비트코인의 지갑 용도로만 정말 가끔씩 꺼내 보는 용도로만 활용하신다면 사실상 5년 이상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잔고장이 없어서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을 저장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거는 비트코인 전용 지갑이고요. 다른 알트코인은 같이 보관하지 않는 거를 저는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모닉 24개 단어 암호 구문은 "몇 개까지 저장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 용량 자체가 엄청 작기 때문에 내장되어 있는 이 플래시 메모리에도 뭐 10,000개 이상, 뭐 몇만 개 이상까지도 저장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까지 많은 니모닉을 우리가 필요로 하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한 개의 디바이스에서 뭐 여러 가지 10 개, 20개 이상의 지갑을 생성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패스프레이즈는 이제 저장이 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장을 할 수 없고 니모닉만 저장을 할 수 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중국산인데 뭐 이걸 믿을 수 있냐?" 이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현존하는 대부분의 전자기기의 부품은 다 중국산입니다. 하지만 이 원더케이 하드 월렛 역시도 중국에서 제조한 디바이스지만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100%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이 어떤 제조 국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픈 소스를 검증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서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산이든 미국산이든 한국산이든 어떤 특정 국가에서 생산했다고 믿을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정신, 우리가 정말 다 하나하나 검증해서 본인 스스로 만족이 될 때까지 의문을 좀 해소하시는 건 참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서 제조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100%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모두 다 오픈 소스인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기회에 고민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소프트웨어 자체는 크럭스라고 하는 전 세계 비트코이너들이 함께 개발하고 수정하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소스 코드는 깃허브를 통해서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제가 이 프로젝트에 후원을 하면서 지금 원더케이를 한국에 론칭하게 됐다, 요것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더케이 기기에서 직접 비트코인을 확인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원더케이 디바이스는 통신 장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휴대폰에 있는 블루 월렛이나 넌척, PC에서는 스페로 월렛 같은 걸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이거는 다른 에어갭 방식을 구동하는 모든 비트코인 지갑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자주 하시는 질문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스토어에 오셔 가지고 저희 직원들에게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트코인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 이 지갑 이동에 대해서 조금 대충 공부하실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공부를 해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갈등과 분열의 시대, 가치관이 파편화된 세상에서 나의 자산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은 가능성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단순히 이걸 지갑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메타버스 세상에서 정말 자유롭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공부한 것처럼 꼭 필수적인 개념이 될 거다. 요렇게 좀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공부에 임하시면 아마 같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래는 더 달라질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 길을 동현스쿨 주식회사가 언제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케이 하드 월렛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네,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